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입니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다른 경우 해결 방법은 중요합니다. 우선 형법 제13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고의 없이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고의범은 아니지만 과실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살인을 인식했으나 중한 사실이 발생하면 경한 사실로 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부합 이론을 적용합니다. 구법추 두 문자로 외우세요.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 발생한 사실이 얼마나 부합해야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여 발생 사실을 고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방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법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부합이론 사례 풀이는 착오 유형 확정 부합이론 적용 사안 검토 및 결론의 구조로 진행합니다.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범의 착오 형태도 자주 출제됩니다. 객체의 착오설, 방법의 착오설, 인과과정 착오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 따라 발생 사실 교사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범의 방법의 착오는 방조범에게 당연히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병발의 착오는 예를 들어 갑이 상해를 입혔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발생 사실 기수를 인정하므로 을에 대한 살인 기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예견 가능성은 실행행위 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됩니다. 기해행으로 외우세요.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다른 공동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립 요건은 기본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며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결과, 공동의사는 요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간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간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 불법이 실현된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합니다. 판례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개념을 인정합니다.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 중죄인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 중죄가 아닌 경우 같거나 경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여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법 총칙의 핵심 조문인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를 핵심 이론과 빈출 판례, 그리고 강력한 두 문자까지 활용해서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암기 노트만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총칙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형법 총칙의 더 중요한 조문과 그에 딸린 보석 같은 판례들을 함께 정리해 볼 거예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형법 고득점을 응원합니다.